안녕하세요. 자바스크립트 기초 교육을 진행하고 있는 삼육대학교 소프트웨어 융합교육원 김진호 교수입니다. 이전 차시에서는 자바스크립트의 배열에 대해서 간략하게 살펴봤는데요. 이번에는 배열, 어레이라고 하는 생성자 함수에서 제공을 하고 있는 배열 메소드 기능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배열은 배열에서 기본적으로 제공하고 있는 다양한 메소드들이 있고 굉장히 유용하게 사용되고 있으며 실무에서도 굉장히 많이 사용이 되고 있고요. 주로 자주 사용되는 메소드들 위주로만 진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자, 이번에 살펴볼 거는 배열의 메소드라고 하는 걸 살펴볼 거예요. 우리가 ARR이라고 하는 변수에 배열을 하나 만들어 놨고요. 이렇게 만든 배열의 컨스트럭터라고 하는 프로퍼티를 보면 기본적으로 빌트인으로 제공하고 있는 어레이와 일치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또 오브젝트에 get 프로토타입 오브라고 해서 지금 생성했던 어레이가 기본적으로 제공하고 있는 프로토타입 속성과 일치하는지를 살펴보면 마찬가지로 일치한다라고 볼 수 있어요. 이런 프로토타입을 공유한다라고 하는 특성을 이용해서 어레이는 이렇게 리터럴 형태로 생성을 하던 new 어레이 해가지고 생성을 하던 상관없이 동일한 프로토타입을 제공을 하면서 배열에서 사용할 수 있는 유용한 기능들을 프로토타입을 통해서 제공을 해주고 있어요. 자, 그 중에서 이제 배열에서 제공하고 있는 메소드 중에 유용한 거 몇 가지를 좀 살펴볼 건데, 먼저 첫 번째로는 index of last index of include라고 하는 걸 볼 거예요. 이 프로토타입 하위에 좀 프로퍼티 형태로 제공을 해주고 있고요. index of는 배열에서 요소가 위치한 인덱스를 리턴해주고요. last index of는 배열의 요소가 위치한 마지막 인덱스를 리턴해주고요. 또 include는 배열의 해당 요소가 포함이 되어 있는지의 여부를 true, false 형태로 리턴을 해주고 있어요. 자, 이렇게 5개의 엘리먼트를 이용해서 배열을 하나 만들고 먼저 index of라고 하는 걸로 무례를 찾게 되면 이 index of는 탐색 방향이 왼쪽에서 오른쪽 방향이에요. 그리고 각 배열에는 0, 1, 2, 3, 4라고 하는 인덱스가 부여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무례라고 하는 걸 찾으면 0번째 인덱스에서 존재하기 때문에 0이라고 하는 정수를 반환해줘요. 근데 이 인덱스 오브에 옵셔널로 넣을 수 있는 매개 변수 중에 두 번째 인자로 정수값을 넣게 되면 얘는 시작 인덱스를 의미해요. 따라서 탐색을 여기 1번 위치부터 탐색을 하기 때문에 이만큼 탐색을 했을 때 무례라고 하는 엘리먼트는 4번째 인덱스에 위치하고 있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또 해당 그 리스트에 인덱스 오브로 삼겹살이라고 하는 존재하지 않는 엘리먼트를 탐색을 하려고 하면은 탐색했을 때 존재하지 않을 때 -1이라고 하는 음수의 대표값을 리턴해주면서 삼겹살이라고 하는 엘리먼트가 존재하지 않다라고 하는 걸 알려주고 있어요. 반면에 last index of라고 하는 거는 index of하고는 탐색 방향이 반대 방향이에요. 오른쪽에서 왼쪽 방향으로 탐색을 하고 last index of로 무례라고 하는 걸 찾게 되면 무례라고 하는 게 4번째 인덱스에 위치하기 때문에 정수 4라고 하는 걸 반환해줘요. 또 이번에는 무례라고 하는 걸 탐색을 할 때 시작 인덱스를 1이라고 넣었어요. 그러면 0번, 1번에서 시작 인덱스가 여기고요. 여기에서 왼쪽 방향으로 탐색을 시작하기 때문에 첫 번째 찾게 되는 게 무례죠. 따라서 0이라고 하는 인덱스를 반환해주고 있어요. 또 라스트 인덱스 오브 또한 마찬가지로 존재하지 않는 엘리먼트를 탐색을 하게 되면 -1을 반환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include라고 하는 거는 어떤 특정 그 엘리먼트가 배열 안에 존재하는지 여부에 따라 true나 false를 제공을 해주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볼 거는 push하고 pop이라고 하는 메소드인데요. 이 push하고 pop은 배열의 맨 뒤쪽에 요소를 추가한다거나 혹은 요소를 제거할 때 사용돼요. 우리가 이렇게 배열을 하나 만든 다음에 푸시하기 전에 먼저 이 배열을 출력을 해보면 처음 선언했던 대로 이렇게 3개 엘리먼트가 존재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이때 푸시라고 하는 걸로 새롭게 메뉴를 이렇게 2번 추가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출력을 해보면 우리가 푸시 메소드를 호출한 순서대로 이렇게 첫 번째 추가한 거, 두 번째 추가한 거 배열에 엘리먼트가 추가된 걸 볼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팝이라고 하는 메소드를 사용하게 되면 이 팝은 배열에 있는 가장 마지막에 있는 요소를 리턴해줘요. 그리고 이걸 리턴함과 동시에 배열에서 제거를 해주는 역할을 해요. 따라서 처음에 팝을 했을 때는 맨 마지막에 있었던 양장피가 리턴이 되면서 배열에서 빠지게 되고 또 팝을 했을 때는 이제 마지막에 있는 게 탕수육이기 때문에 탕수육을 리턴하면서 배열에서 빼주게 돼요. 그 다음에는 또 팝을 했을 때는 우동 리턴하고 이게 빠지게 되겠죠.
그럼 최종적으로 남는 이 배열의 엘리먼트는 짜장면과 짬뽕 이렇게 두 개 엘리먼트만 존재하고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살펴볼 거는 언시프트하고 시프트라고 하는 메소드인데요. 이 시프트하고 언시프트는 아까 팝, 푸시 이거하고는 반대로 배열의 맨 앞에 요소를 추가한다거나 혹은 배열의 맨 앞에 있는 요소를 제거하는 그런 메소드예요. 자, 마찬가지로 이렇게 세 가지의 요소를 넣고 배열을 만들었고요. 이렇게 만든 배열을 처음 출력을 해보면 이렇게 세 개 엘리먼트가 정상적으로 들어 있어요. 그리고 언시프트라고 하는 걸 이용해서 처음에 이렇게 간장치킨이라고 하는 걸 넣었고 그 다음에 마늘치킨이라고 하는 걸 넣었어요. 그러면 이렇게 생성된 이 배열에 맨 앞에 요소를 추가하게 돼요. 따라서 앞에 마늘치킨, 간장치킨 이렇게 추가되는 걸 보실 수 있고 마찬가지로 순서대로 추가하기 때문에 처음 추가된 거, 그 다음에 추가된 거예요. 그리고 추가될 때마다 앞에 추가되기 때문에 마지막 추가된 게 앞에 있는 걸 보실 수 있어요. 자, 쉬프트라고 하는 걸 보면 이 쉬프트는 가장 맨 앞에 있는 요소를 리턴해줘요. 마늘치킨을 리턴해주고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배열해서 제거를 해주고요. 또 쉬프트를 했을 때는 그 다음에 있는 거, 또 쉬프트를 했을 때는 그 다음에 있는 거 이렇게 해서 마지막에 있는 배열을 출력을 해보면 이렇게 마지막 두 개 들어있었던 후라이드와 파닭 두 가지 요소가 리턴되는 걸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볼 거는 콩캣이라고 하는 건데요. 이 콩캣은 두 개 이상의 배열을 결합할 때 사용해요. 이렇게 배열이 여러 개가 있는 상태에서 먼저 아이돌 1이라고 하는 배열에 콩캣 아이돌 2를 하면 아이돌 1과 아이돌 2가 합쳐져 있는 형태로 이게 아이돌 1번이고 이게 아이돌 2번이에요. 이런 형태의 하나의 배열 형태로 리턴을 해줘요. 또 이번엔 아이돌 3번을 기준으로 아이돌 1번과 2번을 둘 다 합치게 되면 출력을 했을 때 처음에 아이돌 3번에 해당하는 녀석이 이렇게 맨 앞에 존재하고 그 다음에 추가했던 게 아이돌 1번이에요. 그리고 아이돌 1번이 오고 그리고 아이돌 2번을 추가했죠. 아이돌 2번이 오는 이런 형태로 여러 개의 배열을 하나의 배열로 합쳐줄 때 꽤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메소드예요. 자, 그 다음엔 슬라이스와 스플라이스라고 하는 메소드인데요. 이 슬라이스라고 하는 메소드는 배열 요소를 선택해서 잘라내는 메소드고요. 스플라이스는 배열의 인덱스 위치의 요소를 제거하면서 새로운 요소를 추가할 때 사용하는 메소드예요. 먼저 이렇게 배열이 선언된 상태에서 슬라이스라고 하는 걸 이용해 1번부터 3번까지를 슬라이스를 했어요. 그러면 0번, 1번, 2번, 3번이라고 하는 인덱스가 이렇게 존재하고 1번에서부터 이렇게 잘라내기를 시작하면 1번에서부터 이렇게 잘라내기를 시작하면 그다음에 3번 종료 인덱스요. 3번 전까지의 요소를 이렇게 반환해줘요. 그래서 CSS와 자바스크립트라고 하는 이 값이 리턴된 걸 보실 수가 있고요. 자, 근데 이제 이렇게 슬라이스를 하고 나서 원래 있는 배열을 이렇게 출력해보면 배열 자체를 잘라냈음에도 불구하고 기존 형태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잘라낸 요소를 반환하는 거지 기존에 있었던 원본 데이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그런 메소드예요. 자, 그 다음에 스플라이스라고 하는 걸 보면 이 스플라이스는 첫 번째 인자로는 시작할 인덱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제거할 숫자 그 다음에는 몇 개가 올지 모르지만 쭉 이렇게 추가하려고 하는 값들을 나열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스플라이스 3 인덱스 세 번째 위치에서 한 개를 제거해요. 그러면 이렇게 한 개를 제거한다는 의미는 3번 인덱스에서 한 개, 즉 얘만 제거하는 거겠죠. 따라서 jQuery라고 하는 게 반환이 되고요. 이때 이 jQuery 대신 리액트라고 하는 요소를 대체를 해서 넣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배열을 출력했을 때 마지막에는 HTML, CSS, 자바스크립트, 리액트 해서 jQuery 대신 리액트로 대체되게 된 그런 메소드예요. 자, 그 다음에는 조인과 리버스라고 하는 메소드인데요. 이 조인은 배열을 구분자로 결합해서 문자열로 반환을 해줘요. 이렇게 기본적으로 존재하고 있는 배열에 조인이라고 하는 메소드를 이용하게 되면 얘가 기본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구분자를 컴마를 이용해요. 따라서 이렇게 만들어진 이 요소 자체를 하나의 문자열 형태로 이어붙이기를 해서 문자열 형태의 값을 반환해줘요. 그리고 인자로 어떤 특정한 문자열을 전달하게 되면
이 문자열을 구분자로 해서 만들어진 이 문자열 형태를 리턴을 해주는 메소드예요. 또 리버스라고 하는 메소드는 배열의 순서를 뒤집을 때 사용하는 메소드고요. 이렇게 1, 2, 3, 4, 5라고 하는 배열을 가지고 리버스를 했을 때 이렇게 5, 4, 3의 1이라고 하는 역순으로 뒤집혀진 결과를 확인하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자, 이렇게 이제 기본적으로 배열에서 제공하고 있는 자주 사용하는 메소드들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봤는데요. 직접 코드로 한번 살펴볼게요. 자, 우리 저번에 만들었던 이 어레이라고 하는 폴더 밑에다가 새롭게 폴더를 하나 만들 거예요. 이 폴더의 이름은 02 언더바 어레이 다시 메소드.js라고 만들어 주실 거고요. 자, 어레이 다시 메소드라고 만들어 주실 거고 이 안에 파일을 하나 추가할 거예요. 파일은 01 언더바 어레이 다시 메소드.js라고 만들어 주실게요. 자, 먼저 우리가 리터럴 형태로 만든 게 프로토타입이 어레이 기본적으로 제공하고 있는 빌트인 함수 어레이라고 하는 생성자 함수가 제공하는 프로토타입과 일치하는지를 확인해 볼 거예요. 자, 먼저 빈 대괄호 형태로 이렇게 배열을 만들어주고 콘솔에 ARL.constructor라고 해서 프로토타입에 있는 컨스트럭터가 어레이라고 하는 이 생성자 함수와 일치하는지를 한번 확인해 보면 이렇게 true 값을 반환하는 걸 볼 수 있어요. 또 console.log로 오브젝트에 있는 get prototype of라고 하는 메소드를 이용해 ARR이 가지고 있는 프로토타입을 꺼내요. 그런 다음에 기본적으로 어레이 빌트인 생성자 함수에서 제공하고 있는 프로토타입과 같은 프로토타입인지를 한번 확인해 보면 이렇게 동일한 프로토타입인 걸 보실 수 있어요. 이렇게 어레이가 제공하는 프로토타입 내에서 여러 가지 유용한 메소드들을 제공하고 있다고 했죠. 자, 그 중에 먼저 index of last index of include 이 세 가지를 아까 PPT에 있는 내용을 직접 타이핑해서 확인해 볼 거예요. 자, 이렇게 엘리먼트들이 존재하고 있고 먼저 인덱스 오브 값을 한번 출력해 볼 거예요. 자, 이 푸드 리스트에서 인덱스 오브로 무례라고 하는 엘리먼트를 찾아볼 거예요. 실행해 보면 0번째 인덱스에 위치하기 때문에 0이라고 하는 숫자가 반환된 걸 볼 수 있고요. 이번엔 푸드 리스트에서 인덱스 오브라고 하는 걸로 똑같이 무례라고 하는 엘리먼트를 찾게 될 건데 시작 인덱스를 1로 해줄 거예요. 자, 실행을 해보면 4라고 나오는 걸 볼 수 있고 1번 인덱스부터 오른쪽 방향으로 탐색했기 때문에 마지막에 있었던 4번째 인덱스에 있는 무례가 탐색이 됐고 따라서 4라고 하는 값이 리턴이 된 거예요. 자, 이번엔 존재하지 않는 엘리먼트를 한번 탐색해 볼 건데요. console.log로 푸드리스트의 인덱스 오브라고 하는 걸로 삼겹살을 찾아볼게요. 그러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마이너스 1을 반환하는 걸 볼 수 있을 거예요. 자, 그 다음엔 라스트 인덱스 오브라고 하는 걸 볼 건데 똑같이 푸드리스트에서 라스트 인덱스 오브라고 하는 걸로 무례를 찾게 되면 얘는 탐색 방향이 오른쪽에서 왼쪽 방향이기 때문에 맨 마지막에 있는 무례가 탐색이 되고 실행 결과 인덱스는 4라고 리턴이 될 거예요. 자, console.log로 푸드리스트의 인덱스 오브를 이용해서 라스트 인덱스 오브를 이용해서 똑같이 무례라고 하는 걸 찾을 건데 자, 이번엔 from 인덱스, 시작 인덱스를 1로 해가지고 실행을 하게 되면 1번 인덱스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왼쪽 방향으로 찾기 때문에 첫 번째 0번째 인덱스에 있는 무례가 탐색이 되고 리턴은 0을 해주는 걸 볼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엔 삼겹살이라고 하는 거를 한번 찾아볼 건데요. 마찬가지로 console.log로 푸드리스트의 라스트 인덱스 오브 존재하지 않는 엘리먼트를 탐색을 해보면
라스트 인덱스 오브 또한 마이너스 1을 리턴하면서 없다라고 표현해 주는 걸 볼 수 있어요. 자, 이번엔 배열에 요소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해 주는 include라고 하는 걸 볼 건데요. include로 물에라고 하는 엘리먼트가 존재하는지를 한번 확인해 보면 존재하기 때문에 true 값을 반환하는 걸 볼 수 있고요. 푸드리스트의 include를 이용해서 삼겹살이라고 하는 엘리먼트가 존재하는지를 확인해 보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false를 리턴하는 걸 볼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볼 거는 푸시하고 팝이라고 하는 메소드인데요. 자, 차이니스 푸드라고 하는 어, 변수에다가 배열을 만들어 볼게요. 자, 먼저 푸시하기 전에 차이니스 푸드 값을 한번 출력을 해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세 개 엘리먼트가 존재하는 배열이 있어요. 자, 여기에 푸시라고 하는 메소드를 이용해 볼 건데 푸시 메소드는 배열의 맨 뒤에 요소를 추가하는 메소드라고 했고요. 차이니스 푸드의 푸시 메소드를 이용해서 탕수육을 하나 추가해 볼 거고요. 또 푸시 메소드를 이용해서 양장피도 하나 추가해 볼 거예요. 실행을 해보면 출력을 한번 해보면요. 푸시 메소드를 이용해 엘리먼트를 2개 추가했고 이런 형태로 현재 엘리먼트가 5개인 걸 확인할 수 있을 거예요. 자, 이번엔 팝을 한번 이용해 볼 건데요. 차이니스 푸드의 팝 메소드를 이용해서 이렇게 호출을 해보면 실행했을 때 맨 마지막에 있었던 양장피라고 하는 게 리턴이 되게 되고요. 또 연달아서 몇 번 이렇게 팝을 진행을 해보면 마지막에 있었던 요소가 순차적으로 반환되는 걸 볼 수 있어요. 이 팝은 하나씩 요소를 마지막에 있는 거를 꺼내면서 제거해주는 역할도 수행하기 때문에 맨 마지막에는 3개가 빠진 2개 엘리먼트만 존재하게 될 거고요. 차이니스 푸드를 다시 한번 출력해 볼게요. 실행해보면 이렇게 2개 엘리먼트만 존재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자, 이 푸시팝과 비슷한 기능이긴 하지만 이번에는 맨 앞에 요소를 추가해주거나 제거해주는 언시프트와 시프트를 볼 거예요. 자, 먼저 우리 배열을 하나 만들어 줄 거예요. 자, 치킨 리스트라고 해서 배열을 하나 만들어 줄게요. 그리고 원본 배열을 먼저 한번 출력해 볼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선언했던 이 3가지 엘리먼트를 가진 배열이 존재하는 걸 볼 수 있고요. 먼저 언시프트라고 하는 걸 볼게요. 이 치킨 리스트에 언시프트라고 하는 걸로 간장치킨을 추가해 줄 거고요. 또 치킨 리스트에 언시프트라고 하는 걸로 마늘치킨도 추가를 해줄게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치킨 리스트를 다시 한번 출력해 볼 거예요. 그러면 언시프트를 이용해서 이렇게 앞에 요소들이 추가된 걸 보실 수가 있고요. 이제 이 앞에 있는 요소를 하나씩 꺼내면서 배열에 제거해주는 쉬프트라고 하는 걸 확인해 볼 거예요. 자, 치킨 리스트에 쉬프트라고 해서 메소드를 호출을 해보고 그 결과를 출력해 보면 맨 앞에 있었던 마늘치킨이라고 하는 게 꺼내진 걸 보실 수가 있고 연달아서 몇 번 더 사용을 해보면 앞에서부터 순서대로 마늘치킨, 간장치킨, 양념치킨 이렇게 하나씩 꺼내진 걸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이렇게 3개 엘리먼트를 앞에서부터 제거를 했기 때문에 이제 맨 뒤에 있던 이 2개 요소만 남게 될 거고 콘솔에 출력해서 확인해 볼게요.
이렇게 두 개 엘리먼트만 남아있는 걸 보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볼 거는 어, 콘캣이라고 하는 메소드인데요. 이 콘캣 메소드는 두 개 이상의 배열을 결합할 때 사용한다라고 했어요. 자, 배열을 세 개를 선언을 해볼게요. 자, 이렇게 세 개의 배열을 만들었고요. 이렇게 만든 세 개의 배열을 콘캣이라고 하는 걸 이용해서 한번 합쳐볼 거예요. 자, 컨스트 믹스라고 하는 거에는 먼저 아이돌 1이라고 하는 걸 기준으로 콘캣 연산을 해서 아이돌 2번을 합쳐볼 거고요. 자, 믹스2라고 하는 변수에는 아이돌 3번을 기준으로 해서 콘캣 아이돌 1번을 합칠 거고 또 아이돌 2번을 합칠 거예요. 자, 이렇게 만들어진 믹스와 믹스2를 한번 출력해 볼게요. 실행해 보면 먼저 처음에 있는 거는 아이돌 1번을 기준으로 했을 때 아이돌 2번이 합쳐진 걸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엔 아이돌 3번을 기준으로 했을 때 아이돌 1번과 2번이 순차적으로 뒤에 연달아서 추가되는 배열이 리턴되는 걸 볼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볼 거는 슬라이스와 스플라이스라고 하는 건데요. 자, 프론트라고 하는 변수에 엘리먼트들을 좀 선언을 해볼게요. 자, 이번에는 먼저 슬라이스라고 하는 걸 볼 거예요. 자, 슬라이스라고 하는 메소드로 1번 인덱스부터 3번 인덱스까지를 잘라내기를 한번 해서 결과를 출력해 보면 CSS와 자바스크립트만 리턴되는 걸 볼 수 있고요. 0번, 1번, 2번, 3번에서 1번 인덱스부터 3번 인덱스 전까지를 지금 리턴해주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볼 거는 스플라이스라고 하는 거, 다시 한번 원본 배열에 영향을 줬는지를 프론트를 다시 출력해 볼 건데요. 자, 확인을 해보면 이렇게 원본 배열은 그대로 유지를 하고 있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자, 그 다음엔 스플라이스라고 하는 걸 볼 건데요. 자, 스플라이스로 세 번째 인덱스에부터 시작해서 한 개를 제거할 거고 그 다음에 리액트라고 하는 걸로 대체를 해줄 거예요. 자, 실행해 보면 이렇게 제거된 요소인 jQuery가 리턴되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프론트를 출력을 해보면 이렇게 jQuery 대신 리액트로 대체된 걸 볼 수 있어요. 이렇게 다시 출력을 했을 때 배열의 변화가 있었다는 얘기는 원본 배열에 영향을 미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볼 거는 조인이라고 하는 건데요. 자, 스낵 리스트에 배열을 하나 만들고요. 자, 먼저 조인이라고 하는 거를 한번 확인해 볼게요. 이 스낵 리스트에 조인이라고 했을 때 실행을 해보면 자, 이렇게 문자열 형태로 기본적으로 콤마를 구문자로 한 문자열이 리턴되는 걸 볼 수 있고
자, 타입오브를 한번 출력을 해보면 이렇게 리턴된 값이 문자열인 걸 확인할 수가 있을 거예요. 이번엔 이 조인 안에다가 구분자를 우리가 직접 지정을 해가지고 사용을 해볼 건데요. 자, 스낵 리스트에 조인이라고 해서 자, 슬러시를 구분자로 할 수 있게 슬러시란 문자열을 넣었어요. 실행해보면 마찬가지로 결과는 문자열로 리턴이 되고요. 어떻게 나오는지를 한번 실행해보면 이렇게 슬러시라고 하는 걸 구분자로 했을 때 만들어진 하나의 문자열로 반환하는 걸 볼 수 있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볼 거는 리버스라고 하는 건데요. 자, 1, 2, 3, 4, 5라고 하는 값을 가진 배열을 선언을 한 다음에 바로 리버스 메소드를 호출을 해볼게요. 실행해보면 이 만들어진 배열을 역순으로 뒤집은 배열을 리턴하는 걸 볼 수 있어요. 자, 꽤 자주 사용되는 배열에 유용한 메소드들이고요. 이 배열의 메소드들은 꽤 많이 사용하는 거니까 숙지해 주시는 게 좋아요.